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경남 김해을 후보이자 국힘의 중진 의원인 조혜진 후보가 국회에서 윤석열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국민 앞에 무릎을 꿇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해에서 선거운동하기도 바쁠 텐데 서울까지 올라온 만큼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나 봅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국 대한민국은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저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라. 못하면 심판을 하든 탄핵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 이건 윤석열대로 사과를 하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라는 얘기고 난 손절했다잉? 이거죠. 자, 여기에 김해을에서 조혜진과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사전투표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날 1분 1초가 가까운 황금주말 일요일에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조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들의 처지가 다급하다는 것을 판증하는 것이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 열기가 고조되면서 위기에 몰린 여권에서 자중질환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 PK 지역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국 대표는 김영삼 생가를 방문하고 영남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와준 조국 대표와 나란히 앉아있는 박재호 후보의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이처럼 조국 대표는 부산에서 민주당에는 천군만마, 국힘에게는 저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대표는 김영삼 생가를 방문했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정치적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가 말하는 방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 생가에 이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창당 선언하고 하고 난 뒤에 현충원 가서도 김영삼 대통령님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엔 좀 덜 났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손 여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문상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대통령님 생가에 왔는데, 사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제 거제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부산에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경남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당시에 그때 그 학교가 부산 대신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대신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포스터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김영삼 키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 경남에서 군부 독재 정권과 가장 용맹하게 싸우셨던 대통령님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리고 부마 항쟁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직접 목격을 했고, 이렇게 그런 원초적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3당 합당 이후에는 다른 길을 좀 걸어가셨는데, 그와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한 별도로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부 독재와 정말 싸우셨던, 목숨 걸고 싸우셨던 모습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전 두 가지가 항상 그 마음속 깊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회를 척결하신 거죠. 하나회를 단숨에 척결하셨거든요. 쾌도난마로 척결하셨고, 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도 전격적으로 처리하셔서 우리 지금 모두 금융실명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비자금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회를 한 방에 날리셔가지고 우리 모두 군부 쿠데타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공기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군부 독재, 군부 쿠데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너무 당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적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런 용기와 결단, 결기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공과 가가 다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런 공과 가를 온전히 다 평가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방명록에도 썼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3당 합당 이전에 그리고 그 청년 시대부터 20대부터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정치인 하셨는데 20대부터
군부 독재를 무너뜨릴 때까지의 김영삼 대통령의 모습이 저희가 지금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와 용기 있게 싸우셨고, 그리고 그 뒤로 또 대통령 되시고는 하나회 척결하시고, 이런 게 현 시점에서 우리 또 조국혁신당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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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힘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 놓으면서 자신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 한동훈 등 국힘의 주요 인사는 이 생가를 단 한 번도 공식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두려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이에 반해 조국 대표는 김영삼의 과를 넘어 공을 배우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당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부산에서 시작하면서 군부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항쟁의 재현을 외쳤고, 김영삼 생가를 방문하면서 하나회 척결을 말하면서 부산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략적인 행보가 전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김영삼 키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인이 돼서 그 점을 배우고 싶다며 방문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뒤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뉴스. 현재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어딜 가나 조국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이간질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충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병먹금 상태로 그러한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한겨레 성완용은 칼럼을 통해서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 윤석열 정권 심판 넘어 야권 재편할까? 자, 제목만 보면 조국 혁신당을 띄워주는 글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재명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끼리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 짚을 필요는 없고요. 이재명과 조국의 대권 경쟁 관계는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 지지자들끼리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완용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완용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끼리 싸울 일은 없습니다. 야권 재편이 된다면 1.3이든 1.9든 모두 야권 재편에 도움이 되는 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나 조국 싫어, 그래서 1.3으로 갈 거야 라고 할지라도 민주연합에서 당선된 사람이 훗날 조국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싸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다음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보수 편향으로 대법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이재명의 민주당은 단독 200석이 불가능합니다.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국 대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상임위에서 제3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대권 경쟁이라는 긴장감은 존재하지만 차기 이재명, 차차기 조국이라는 순서는 정해져 있고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데 자꾸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는 꼴이 애잔합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를 헐뜯고 폄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 존중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을 찍어야지 누굴 찍어? 라는 말도 공감이 됩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은 전체 판을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막 등장해서 13%를 받았던 시기, 지난 3월 5일에 발표된 MBC 패널 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의 코어를 이루는 사람들은 민주연합 지지자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누구보다도 더 아끼지만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판단한 40, 50대가 조국 혁신당의 코어를 잃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민주연합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면 민주당을 자극해서 더 용감하게 만들고 중도층을 끌어당기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 판단은 먹혔고
그 코어에 살이 붙어서 지금의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민주당을 더 용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뻔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서, 조국 대표는 PK에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신없는 한동훈은 입으로 똥을 쌉니다. 한동훈이 연일 막말을 뱉는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역결집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국힘당과 언론은 역결집을 노리기 위해서 민주당 200석을 띄우며 읍소작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통은 유리한 쪽에서, 이기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의 결집을 우려해서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아끼고 발언을 조심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 200석 언급이 저쪽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번만큼은 200석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진보를 더 결집시켜 200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심리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 보수 진보 결집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판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역결집을 넘어서는 효능감 결집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투표율입니다. 200석이면 뭘 할 수 있는지 그 효능감을 전파합시다. 마치겠습니다.